누군가 특정인을 악마화시키고 계속 공격 성향을 보이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같은 공격 성향을 보이면서 실제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전형적인 낙수 공격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이제 고민하고 해결 방안들을 좀 찾아봐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김용민 의원님은 정청래 수석 최고가 되기 그 전에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1등 수석 최고위원이 되신 분입니다. 일당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아끼는 우리 김용민 전 수석 최고위원이시고 만약에 깡부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동생 아닌가요? 현득택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동생인데요. 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동생인지 몰랐어요. 제가 동생인지 몰랐어요. 그럼 본인의 생각이신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 현근택 변호사가 저보다 어리거나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랑 5살인가 참. 아니 이분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깜짝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리다고 지금 자랑했고요. 우리 민주 변호사협회 민변에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 또 이재명 대통령님이 탄생을 할 건데 우리 다 민변 출신의 변호원들이 보시기에 지금 검찰 독재라는 말 나온 지가 벌써 20개월이 돼갑니다. 그리고 서울에 보면 검찰 하나회라는 말이 탄생할 정도로 지금 검찰 독재라고 부르는데 군사 독재와 검찰 독재를 인정 안 하고 그게 무슨 독재나 법이 법대로 하는 건데 이런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조금 안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책의 서문을 딱 보시면 제가 맹자에게 써놨어요. 어려운 제가 뭐 맹자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 양면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칼로 죽이는 것과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게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맹자로 물어요. 당연히 양해왕이 차이가 없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게 차이가 있냐? 차이가 없죠. 네. 제가 사실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했었거든요. 그때 정치로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는 이제 수사와 사실 우리가 검사를 이해할 때는 우리 모르겠지만 검찰을 이제 칼로 많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서문을 썼는데 그게 진짜 이렇게 현실적인 진짜 칼이 될지는 몰랐는데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검찰을 항상 뭐 칼을 들어서 뭐 외과 수술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 외과 수술이라는 표현도 틀린다고 봐요. 검찰은 그냥 제가 우리 김용민 의원님을 되게 존경하는 게 21년 지난번 그때죠. 김용민 의원님 그 의원실에 의원이 갈일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딱 법안이 이제 공소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을 공소처로 만들자. 공소처 법안을 그때 만드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도 이게 과연 우리 당에서 채택될 수 있을까? 왜냐면 김용민 의원은 일단 검찰은 수사권을 없애자, 공소만 하자, 공소청을 만들자. 공소청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한 게 다들 짱을 치면 후회하고 있죠. 왜냐면 이제 검찰 수사권을 2개 남겨놨잖아요. 2개 남겨놨는데 등 관련 범죄로 예전보다 더 많이 하는 다시 원상회복을 넘어서 원상회복을 넘어서 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서번에도 쓴 것처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다. 거기에 핵심은 저는 검찰이 있다고 보고 그걸 우리가 끝내야 된다. 끝내는 길에 저도 뭐 할 것이고 저는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그때 정말 힘을 내서 그걸 밀어붙였으면 물론 안 됐지만 그 소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진짜 그때 저도 밀어붙였죠. 열심히 밀어붙였는데 좀 힘에 많이 붙였고 선배 의원들이 또 왜 그러냐 도대체 이거 하면 우리 선거 진다 이 얘기를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선으로서의 한계였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 제가 이제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도 밀어붙였는데도 최고위원회 중에서 저 혼자 빼고 나머지 다 모든 분들이 다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됐죠. 최근에 우리 송영길 대표가 용민아 그때 네 말이 맞았어라고 계속 후회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지금 열심히 외치고 다니시죠. 그리고 그 군부 독재와 검찰 독재의 큰 차이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폭력, 물리적 폭력은 누가 봐도 폭력인지 알거든요. 폭력이라고 누구든지 구정할 수 있어요. 근데 검찰의 폭력, 국가폭력은요, 법에 기반한 폭력이기 때문에 폭력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부당하다, 폭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절반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또 절반 정도는 법에 의해서 수사한 거 아니야라고 여전히 의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분명한 폭력인데 폭력으로 확인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국민들도 그동안 헷갈립니다. 대신에 검찰에 의한 폭력, 법에 의한 폭력은 국회의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군부에 의한 폭력은 국회 내에 헌법상 견제 장치가 없어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항하지 않는 한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의한 폭력은요, 국회에서 검사 탄핵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검사 탄핵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이런 검찰 독재를 합헌적으로 막아내고 끊어내자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우리 김영민 의원님이 민변에서도 이제 그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셔서 입성까지 하셨는데 초선인데도 수석 최고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건 공적인 영역으로 제가 노현 선배님 정말 답답합니다. 왜 그러세요? 최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석 최고가 발언권이 대학대표협회에서 가장 많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건데 여러 최고위원들이 이 검찰개혁 또 언론개혁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신용만 안 되지. 답답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못 믿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최고위원들 자체가 그렇게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을 두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우리 당원들은 그거를 할 사람들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몇 차례 호소를 하길래 야 이거 180석 난생 처음 줘봤더니 100 몇 석 있을 때랑 별반 다른 게 없고요. 정말 기득권화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 당원과 민주시민들이 제일 열받는 거 도대체 열린우리당 때 150석 잠깐 넘어서 뭐 매번 빠진 거라면 할 일 못했다가 징징대서 우리가 180석 물어준 거 아니에요? 4년 전에. 그렇죠. 근데 어떻게 180석 갖고 나머지 연합해서 200석을 만들어서 따다닥 처리하기 바랬는데 안 돼서 우리가 지금 현근택 같은 선명한 개혁파 의원들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때 제가 진짜 많이 떠올랐던 분이 이 현근택 변호사님이었어요. 이런 분이 제 동료 의원들 옆에 있었으면 진짜 같이 목소리 세게 내고 진짜 죽기 살기로 한번 부딪혀 보겠다 싶은데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한마디 더 하면 사실 김용민 의원님이 우리 당이 너무 고마운 게 이제 그 공수처 법안도 있지만 이제 검사 탄핵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100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몇십 명 못 받은 거예요. 안 해주는 안 돼서 100명 우리 당이 180명, 160명인데 100명을 못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분위기 확 부르니까 사실은 본회의에서는 한 180명 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때 과정도 보면 다들 비슷한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검사 탄핵하면 역풍 분다. 그 과정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어렸던 얘기. 맨날 역풍 타령 참. 네, 맞아요. 검사 탄핵 그 100명 서명 받는데 한 3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100명 채웠던 것도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하시면서 100번째 서명을 했습니다. 당대표님 만나러 가는데 100명이 안 채워졌습니다 했더니 몇 명? 99명입니다. 내가 100번째 하면 100번째 서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00명 채웠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이번에 별로 원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인 사람 대여섯 명 빼놓고 요즘에 너나 다 이재명 편에 하고 있는데 참 옆에서 보시기에 한심한 건지 참 꼬락서니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얘기하는 것과 그분이 그동안 해왔던 행적들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꼭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은 제가 한 4년 동안 계속 질문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렇게 길게 답변하면 또 하나만한 그 뻔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물어봅니다. 윤석열 이번 연도안에 끝낼 겁니까? 아닐 겁니까? 해서 어물쩍 답변하는 사람은 사실 개혁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탄핵안에 서명하겠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단도직입적. 요거 하나 됩니다, 여러분. 탄핵이든 팬들이든 상황이든
저는 설명할 거고요. 저는 이번 총선에 윤석열 퇴진이라는 거는 운동으로 하는 건 안 되고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세력으로 갈릴 거라고 봐요. 네. 결국은 그쪽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준석 신당이 도 어쨌든 우리가 견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러니까 반윤 전선에 공동으로 묶을 수 있어야 된다. 그 틀에 제가 보기엔 아마 유명민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나 동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러니까 반윤 전선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이 전선을 확실하게 긋는 게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당의 당대표를 했던 모 전 총리도 당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당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과연 이 탈표가 어느 정도 될지. 오히려 이 나이든 신당보다 이준석 신당이 지금 굉장히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반윤 연대로 우리가 결집을 했을 때 200석 이상을 과연 모을 수 있을지. 초선이지만 최고위원이 되셨고 수석이 되셨고 우리 현근택 의원도 초선이지만 또 수석 최고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당원들의 지금 민심을 보면 당심을 보면 그죠? 선배로서 어떻게 이걸 모아야 됩니까? 최고위원들도 말을 안 듣는데. 그런데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 또 시민들의 이 목소리를 정치인들은 또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목소리를 외면하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미리 약속을 단단하게 받아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반윤연대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데 우리 반윤연대 지금 선거 때는 한다고 만들었지만 막상 선거 다 끝나고 나서 당선되면 조정처럼 그렇게 나가버릴지 정의당이나 다른 당처럼 뽑아줬던 사람들이 왜 저럴까라고 갸웃갸웃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일지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묶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종의 합의서가 필요하고 정치적 합의서. 저는 그래서 정치적 합의서로 두 가지를 맨날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자라는 것과 이게 너무 과격하면 헌법 개정안을 지금 공동 발의하자.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연임 가능한 것으로 해서 지금 공동 발의해놓자. 이 말씀을 왜 하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박근혜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 이 법조인들이 9명이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했잖아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이상민이 살려줬잖아요. 아마 국회에서 탄핵이 돼도 이 헌재 9명의 3분의 2 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국민들의 여러 같은 개혁의 열망을 오히려 국민투표로 붙이면 개헌을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변인은 공중파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또 종편에서 워낙 우리 민주당을 잘 대변을 해서 속 시원한 사이다 대변인으로 우리 정평이 나는데 아까 정청래 최고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쌍발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캐치해가지고 답변을 내야 된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한 건지 우리 현근택 스피커만의 촌철살인의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토론이나 아니면 패널을 임하시는지요? 아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지금 정승태 국장 오셨지만 그러니까 모니터링 같은 거를 많이 해줬어요. 당에서는 사실 나가면 모니터링 해주거든요. 저는 심지어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한테도 보여주고 이게 좀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얼굴 말투라든지 그거를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방송국에 한 30년 일한 선배분이 있는데 꼭 나가면 모니터링 한번 해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 가장 친한 사람한테 보여줘라 이러더라고. 그래야 왜냐면 안 친한 사람이 얘기하면 약간 거기에 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몇 번 좀 지적받고 눈빛, 표정, 말투, 속도 이런 거 몇 번을 체크를 좀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게 체화가 잘 돼서 우리 현근택 나오면 우리 민주당원들과 시민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화목한 가정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와이프가 예전에는 이 정치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 나오는 거 봐요. 외부시나 정치 일사나 이런 거 보시더라고요. 보면 이제 보시더라고요. 멘트를 해줘요. 이런 거 나도 말투를 바꿔야겠구나. 말이 빠르다. 그런 거 가까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네. 우리 아까 추미애 당대표님이 본인의 이 정치 후배로 상금 2대변을 임명해서 키웠다고 했고 우리 이매자 후보님하고 지금 정천세 후보님 나와 계신데 사실 급속 성장, 초고속 성장 한 거예요. 그죠? 현근택 변호사는. 그리고 많이 주목을 받고. 그랬는데
지역구가 예를 들면 제주로 갈 수도 있고 또 경기도 어느 곳이라도 워터멜론들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잘 응원했었는데 결국 현근택은 성남 중원을 장악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종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뭐 성남에, 그러니까 분당에는 오래 살았어요. 15년. 아, 15년 분당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러니까 결혼을 2004년에 해서 2005년부터는 분당에 좀 살았거든요. 여기 살았는데 활동은 주로 이제 성남에서 해왔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대선 때 선거 기표 방송을 했어요. MBC에서. 새벽 1시가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막 그래프가 보이고 막 고속도로 차 가는 게 보이고 제 MBC에 있었는데 유시민 작가님은 KBS에서 한 10시 되니까 집에 가버렸어요. 딱 보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카메라 돌아가는데 뭐 이렇게 이런 표정 지을 수는 없고 목기를 그 순간 한 몇 초 칠라에 계산 모든 과정이 딱 카메라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잘못됐을까?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제 그때 어느 정도 그랬어요. 이 성남, 특히 성남에서 모든 뭐 대장동이든 법인카드든 뭐 FC 문제든 다 나온 문제인데 이거를 제대로 방어하고 해결하고 대변해 준 사람이 없다. 물론 여기 또 많은 이재명과 같이 했던 분들이 많은데 목소리가 작아요. 네, 목소리가 작다는 거는 물론 뭐 저도 목소리 크진 않은데 이걸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서 딱 치기치해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걸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그때 마음에 먹었어요. 역시 이재명 대표님의 정치적 의향이 상당히 자료들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사실 공장 노동도 그쪽에서 하셨습니다. 야, 우리 최영을 가운데로 선남선녀 5분 사진 제가 들고 왔는데요. 예. 김용민 의원님이 옆에 앉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이재명 의원이 다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가셨습니다. 네, 우리 그 현근택 변호사님이 똑똑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결단력도 있고 실행력도 있고 다 좋은데 정무적 감각에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진 어디 갔어요? 시간만 올려주세요. 네, 그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거는 흠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아까 딱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당시 이재명 당대표가 이낙연 당대표가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 박주민 의원을 당대표 후보로 나온 저 박주민 의원을 같이 응원하면서 여기 대구거든요. 대구에서 유세 끝나고 저희 밥 먹고 지나가다 보니까 벽에 파란색을 칠해놓은 벽이 있어서 기념사진이나 찍자라고 하면 찍은 사진이에요. 푸른 벽이구나. 예. 근데 진짜 여기 앞에는 다 현역인데 진짜 현역이 아니면서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앞에 무슨 불리기를 하는 네, 앞에 3명은 초선이니까 멋모르는 거 왔다 치고 뒤에 재선 이재명 의원은 워낙 친하니까 왔다 치고 현근택 변호사는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셔야 되는 분인데 여기 와서 불이익 당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다들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내가 오르면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빈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이렇게 지는 싸움에도 가서 내가 오르면 가는 거라고 신념을 보여줬던 분이라 그러니까 역사가 사실은 빈말을 이유로 박주민 의원하고 이재명 의원님하고 박주민 의원님은 연서 동기고 인권법학계 친한 분들이에요. 유일하게 원해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72년생이고 부공학번이에요. 박주민 의원이 저보다 2살인가 치고 저기는 사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럼 네, 제일 많아요.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저한테는 학교 다닐 때부터 어떤 이제 게 있냐면 항상 이제 80년대에 치는 거예요. 386 때 지금도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 당대표 했으면 좋겠다.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뭐랄까 하면 70년대, 그러니까 70년대생, 90년대 학번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뭐 이낙연 대표가 되는 건 알았는데 이낙연 대표와의 뭐 큰 인연도 없지만 물론 뭐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제가 나이가 많지만 70년대 초중반. 저는 근데 이분들이 당을 이끌어가야 우리 당이 발전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박주민 의원도 수석 최고했거든요. 그렇죠. 맞네요. 초선들이 저기에 장명태 의원도 초선이지만 최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미래다. 저는 어찌 보면 나이는 많지만 젊은 사람이 좀 뛰어보자 이런 생각이 했어요. 사실.
반갑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김부겸 후보나 박주민 후보도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죠? 이낙연 대표에게 이렇게 물론 3등은 했지만 그래도 표를 많이 얻었거든요. 당원들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우리 수석 최고가 됐고 박주민 의원도 수석 최고가 됐는데 결국 우리 진성 찐 당원들은 바로 그래도 개혁의 걸음을 하는 분을 수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아니 김용민 의원이 지금 재선이 뭐 3선 가는 거죠? 아니요, 이제 초선이고 마흔 왜 재선 가고 있잖아요. 내가 민정에도 다 아는데 죄송합니다. 몇 선급 하락을 하셔서 그렇고 우리 현근택 의원이 되셔도 도전해야겠죠? 당연히 해야겠죠. 네. 근데 아까 보셨던 사진에 이재정 의원도 있었잖아요. 이재정 의원이 제가 최고위원 도전할 때 저한테 출마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를 약올렸어요. 네. 박주민 수석 됐고 너 수석 안 되면 창피해서 너랑 못 논다. 된 것도 잘한 겁니다. 다 됐잖아요.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이재정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할 차례가 됐거든요. 저랑 박주민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알겠죠? 출마해서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했는데 결국 출마 안 하고 1등이 자신감이 없었나? 출마 안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셔서 출마하실 때 제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직함이 사실 굉장히 뭐 김용 전 부원장도 되고 보수신문에서도 집요하게 이렇게 흥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죠? 처음에 어떻게 이 부원장 제의가 왔어요? 사실은 민주연구 부원장은 제가 비상직이라 지금은 사실은 당직을 계속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박주민 의원이나 김영문 의원 보면서 저도 왜 고민 안 하겠어요. 둘다 수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재정 의원님은 그 다음에 최근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두 분과 세 분 사이에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나이나 이걸 떠나서 배울 분이 참 많아요. 박주민 의원 지금 사실은 수석 부대표 하면서 이제 선거법 관련하고 있는데 얼마나 쫓아갈 수 있을까? 저는 아직 뭐 시작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그 인지도나 이런 거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물론 김용민은 기가 막힌 별칭이 개혁 요정으로 지금 남양주에서 아주 많은 박수를 받고 있고 현근택 변호사, 현근택 패널을 모르는 우리 민주당원들과 시민들은 없어요. 아까 추미애 당대표께서 꽃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정말로 고마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래도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남 중원 시민들 경기도 그렇지. 현역이고. 예. 필승 카드, 필살기 이걸 어필하겠다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일단 당원들의 뜻과 의지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 이재명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남 중원을 선택했던 이유는 분명해요. 이거 갖고 싶다는 거고 거기에 저는 아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함께 해줄 거다 믿고 있고요. 뭐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는 뭐 상대방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건 아니고 근데 이 흐름이라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리고 분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리고 승리해서 이 검찰 독재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목표는 다음에 정권구실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두 번 실패할 수는 없어요. 저도 실패를 경험했고 그래서 그런 뜻은 아마 저는 다 하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지와 뜻이 당원과 지지자들한테도 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용민 의원님, 남양주에는 의원님이 3분 계신데 네. 종천 의원이 끝까지 저렇게 하셔서 우리 남양주에도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네. 이쪽 남양주와 우리 성남에도 네. 소위 말하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워터멜론들이 있어서 이거 이번에 싸웠다면 표가 내야 된다. 이걸 놔두고는 우리가 개혁을 180석이 아니라 190석을 얻어도 개혁이 안 된다.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분위기 바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양주? 글쎄요, 저희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저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방금 말씀하신 조응천 의원 지역구에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 도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분들은 눈에 띄는
반개혁을 외치는 커밍아웃한데. 네, 그러니까 반개혁이라고 말하기 좀 뭐한데 하여튼 뭔가 지금 당에서 하려고 하면 일단 반대하고 보는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눈에 안 띄면서 수면 아래에서 사사건건 반대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럴 때 공개적인 질문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성만 드러낼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실 그것보다도 그동안 3년 반 동안 뭘 했는지 보면 알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시민들이나 유권자분들이 또 금방금방 잘 좀 검색하셔서 그렇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알아주시고 그리고 아마 이제 성남에서도 열심히 이제 다들 활동을 하시겠지만 이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당원들이 사랑하고 지지하는 정치인에게는 해당 지역을 넘어서서 전국에서 다 응원을 해주셔서 그렇죠. 해당 지역 사람들을 설득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큰 힘이에요. 네, 그게 진짜 큰 힘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마 굉장히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정치 전국적으로 우리 현근택, 김용민 지역구민들에게 압력 좀 선한 영향력 좀 확실하게. 사실 참 2월달이나 지난 10월달에 보면 표를 보면 거의 40년 가까이가 보이지 않게 이탈을 했어요. 지금 드러난 6명, 7명 말고. 참 우리 당원으로서 정말 배신감 느끼고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현명한 인사원들이 잘 골라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텐데 김용민 의원이 바라보는 우리 현근택 의원님의 가장 강점, 가장 장점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어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가지나요? 그래. 네. 일단 제가 보는 가장 큰 장점은 의리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리 지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치인한테 정말 중요한 덕목이 저는 의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대해서 다 뛰어나고 각자의 분야들 다 개척해 왔거든요. 근데 그걸로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문 분야는 사실 보좌진들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또 폭넓게 소통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데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자질이 정말 뛰어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본인께서 늘 자랑하시는 잘생김? 친한 선물? 본인이 자랑했어요? 네. 남들이 자랑했어요? 잘생긴 외모와 지덕체를 갖추네. 지덕체, 그러니까 좋은 머리 이런 것들이 또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큰 매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저께 제 출판 개념을 알려주셔서 어제 의정 보고회 했는데 제 의정 보고에 와서 제 의정 보고에 오셨으면 이 둘 중에 제가 더 잘생겨야 되잖아요. 굳이 본인이 더 잘생겼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진단방, 농담방.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니까 확실히 더 잘생기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정치인으로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남 중원 시민들에게 특히 4년 동안 물론 초선, 재선, 삼선의 역할들이 조금씩 이제 쌓여갑니다만 정말 이건 제가 깊이 고생했습니다. 중앙정치 분야와 우리 지역 인생 다짐이자 실천 약속 좀 해주실래요? 중앙정치에서는 일단 정권 개최가 우선이고 총선 승리에 기여하시고 지역에서는 아마 지하철 문제, 교통 문제나 재건축 문제 제일 크고요. 제가 사실은 성남 중원에 와서 제가 고마운 분이 있어요. 네. 제가 혼자 막 헤매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끌어주시고 또 단식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단식해라 하시고 이 출판기념에 이게 늦어진 것도 제가 고민하다가 할까 말까 할 때 해야 된다라고 해주신 분이 있는데 네. 우리 이기원 전 축구협회 회장님인데 꼭 감사드리고 맞습니다. 네 사람들 얘기해볼게요. 우리 정원영 박사님 용에 뛰고 있는데 잠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박사님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응원합니다. 김평호 변호사님이라고 저희 사실 건물에 같이 있는 위에 연천 동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양희정 부장님이라고 용인 성폭력 상담소 부장님이신데 계셨나? 김학민 이사장님하고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자, 제가 할게요. 이로운재단의 최병주 이사장님 손 한번 힘차게 흔들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성남신협의 이형배 이사장님 성남신협 고맙습니다.
정당 해바라기의 이홍득 회장님 고맙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오해주십니까? 그리고 각 향후의 분들이 우리 또 현근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향이 뭐 제주도긴 한데요. 뭐 제주도가 아니야, 뭐 용인 같다. 이게 처음 왔을 때 철새 나갔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얼핏. 네, 철새 나갔다 그랬는데 뭐 철새도 오래 살다 보면 또 터세도 터세도요 잘 못하면 또 쫓겨납니다. 철새가 되기도 해요. 아니 터세라고 일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 안 하고 그냥 자리만 도전하는 사람. 뻑치기처럼 또 둥지만 찾아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오늘 추운 날씨에 많이 와서 고맙고요. 여러분의 기대만큼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서 성남 중앙 꼭 바꿔보겠고 우리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에 꼭 기회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천하는 본인의 지금 1시간 50분이거든요. 김용민은 이렇게 이성력이 없는 모임이 없었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진짜 거의 대단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네. 지금 처음 보는 정도로. 눈도 안 잠궜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용민 의원님의 입성을 바라고 우리 현근택을 금배지를 달아서 더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안짜고 애드립으로 여쭙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현근택 세 글자로 삼행시를 준비해 주시고 현근택 변호사님은 김용민의 장점을 담아서 김용민 삼행시를 준비해 주시고 장점을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라는 말을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180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190석 넘게 해야 반윤연대가 잘 이루어지고 이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의 삶이 정말 정상 궤도를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지금 언론이 이런 상황이고 또 겉모습에 속아서 이미지에 속아서 한동훈이 들어오고 나서 국민의힘이 약간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 충분히 들었나요? 삼행시 진짜 못해요. 아무렇게나 해보겠습니다. 사시 출신이라고 행시도 잘 줘야죠. 아무렇게나 해볼게요. 자, 먼저 그러면 오늘의 최고 수석을 역임하신 개혁요정 남양주의 김용민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지금도 몇 초만 남았어요. 네. 성남 경기도민 대한민국민에게 안내하는 현근택의 현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뭐야? 현근택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택도 없다. 우리 민주당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긍정적인 방식입니다. 택도 없다 하라. 나중에 속이 다 시원하네. 아유, 택도 없다. 자, 저렇게 해봤을 땐 내용으로 가요. 자, 현근택 변호사에게 김용민 의원이란 김용민의 김용민은 개혁 요정입니다. 용 용감하고 씩씩하게 나서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도 소수설로 굉장히 강력한 소수설로 사실을 볼 때 저 정도면 고득점이 나오는 소설입니다. 고생이네. 고맙습니다. 벌써 2시간 가까이 돼서 김용민 의원님도 1분 정도만 민주당원과 성남 시민들께 다짐을 해주시고 현근택 의원님은 의원님 벌써 나왔어 나 2분 정도만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님. 네, 진짜 끝까지 자리 이렇게 지켜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대단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지금 검찰 독재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정말 막 나가는 이 정권에 대해서 누구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경제도 망치고 있고, 외교도 망치고 있고, 안보도 망치고 있고, 모든 걸 다 망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검찰 독재라고 규정하면서, 독재를, 끝내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 민주당이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독재를 끝장내기 위한 굉장히 강력하고 의지 있고 또 선명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22대 국회에는 정말 많이 입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고 꼭 찍어서 지목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콕 집어서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 콕 집어. 현명한 선택. 이 사람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근택 의원님. 2분 정도.
길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오늘 사실은 뭐 소개를 많이 못해드리고 죄송스럽고 아까 보니까 광주에서 4분 정도 올라오셨는데 가셨나 모르겠어요. 전라남도 광주요? 네. 어유 고맙습니다. 가셨나 보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행사를 모두 총괄하고 우리 김재진 사무장님 인사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네. 오늘 영상이라든 이걸 만들어주신 분이 권혜영 대표님이 계신가요? 권 대표님? 끝까지 네. 또 그리고 그 뒤에서 쭉 도와주신 이제 자원봉사분들 계신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안에 계신가요? 안 계시구나. 어쨌든 뭐 행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이제 행사 해본 건 아마 2003년에 결혼했는데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어제 밤에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양복 이렇게 다니면서 해장가 가는 것 같다. 4월달에 한 번 더 해. 그럴까요? 네. 고맙고요.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